자, 이번 시간에는 소위 오피스텔 헌터라고 하죠. 오피스텔뿐만 아닙니다. 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다양하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건물 관리 권한을 접수한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오피스텔 헌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피스텔 헌터의 신종 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너무 자주 저에게 제보를 주시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을 알게 됐어요. 이런 오피스텔 헌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보시는 것처럼 위탁관리회사나 총회 대행업체, 이 전자서명업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연합해가지고 신생 건물의 관리권을 접수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읽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어서 애꿎게 열심히 잘하는 관리회사가 쫓겨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일대 혼란에 처해서 건물이 공실만 들어가고 이런 오피스텔 헌터들이 해집고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 이게 결국은 수분양자나 여기 있는 입점자나 또는 심지어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영상 보시고 이 얘기가 바로 우리 건물 얘기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속하게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오피스텔 헌터, 이런 부류들이 어떻게 건물관리권을 접수하는지, 신종수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접수 단계예요. 접수 단계. 어떻게 접수하느냐? 1단계, 신생 건물의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분양팀 직원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의 연락처, 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락처가 있어야지 전자서명 또는 총회 대행업체가 연락처를 가지고서 위임장, 전자서명을 받기 위한 위임장을 뿌려요. 문자로. 이게 집합건물법이 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가능하게 된 얘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 됐고,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총회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생겨났어요. 옛날에는요, 의결권 위임을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가가호호 다녀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먼저 개인정보를 빼내와가지고 이런 개인정보 가지고서 문자 보내는 아주 간명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 보관할 수 있는 주체는 따로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수분양자들 연락처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중개업자나 부동산 관련된, 이 분양 관련된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개인정보를 이런 총회 대행업체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총회 대행업체가 확보한 수분양자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문자냐? 이 문자를 보내면은 이 문자에다가 링크를 보내요. 이 문자 링크를 따라가면 일단 인증을 합니다. 개인 인증을 하고, 그리고 개인 인증을 거치면 위임장이 나와요. 위임장이 나오는데 이 위임장에 그 해당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미리 이름과 소유 호수, 그리고 위임 문구들이 미리 다 적혀 있어서 그분은 손으로 핸드폰에 클릭해가지고 서명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런 서명을 하기만 하면 그게 자동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출력하면요, 그게 위임장이 돼요. 즉 전자서명 총회 대행업체가 미리 확보한, 여기 이런 1단계를 통해서 확보한 수분양자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서 과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합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 대략 정족수에 이르렀을 즈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정족수, 즉 정족수가 뭡니까?
어떤 과연 집회에서 관리인을 뽑든가 어떤 결의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집합금법상 구분 소유자 머릿수의 과반수와 AND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의 과반수잖아요. 이런 머릿수 과반수 그리고 지분의 과반수가 이르지 않아도 보니까 일단 덮어놓고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략 정족수에 이르렀을 즈음 해가지고 법무법인이 주관해서 법무법인이 끼어가지고 관련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집회의장이 돼가지고 원래 집회의장은 집회를 소집한 사람 중에 최연장자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 그 집회장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변호사는 어떻게 하느냐 최연장자로부터 집회의장 권한을 위임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집회의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괴담 집회를 진행해버려요. 여기서 왜 일사천리냐 하면 그냥 시나리오 읽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건 말건 그냥 일사천리로 괴담 집회를 진행하고요. 그 주위에는 보안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쭉 그 시나리오 읽으면서 괴담 집회 진행하고 관리인 선임되었다 이렇게 선포한다, 폐회 선언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때 괴담 집회 결과는 담보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이런 집회를 제가 소송을 위임받아가지고 제기해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집회 절차부터 해서 내용상 하자가 있는데 그냥 일단 3단계에 이르면요. 일단 이런 절차에 의해서 덮어놓고 집회를 진행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4단계에 나옵니다. 자, 4단계. 보시는 것처럼 과연 집회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회의록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자료를 만들어서 관할 관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해요. 이 관리인 선임 신고는요.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이지 관리인 선임 신고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관리인 되는 건 아니에요. 관리인 선임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관할관청은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가지고 신고를 수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관리인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 헌터들의 기본 주장이에요. 즉 관할관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만 할 뿐. 보세요. 다 질문해 보세요. 관할관청이 어디입니까?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입니다. 이 집합 건물은 관할관청의 건축과예요. 건축과에다가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면요. 그분이 이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받은 주무관이 관리인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 선임 신고 이 자료만 가지고서 정족수 계략적 맞춰가지고 됐나 보다 하고 수리를 하는 것 이것만 할 뿐이지 실제 관리인지 여부 이것은요 다툼이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관할관청은 수리만 할 뿐이지 관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조가 됐는지 또는 부족한 것인지 정족수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받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서 일방적인 자료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고 이분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만 했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것일 뿐이지 관리인지 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질적 관리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인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에요. 즉 민사소송 통해 가지고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수리하는 기간은요 3일 내지 7일 맥스가 7일이고 보통 3일 만에 수리가 돼요. 빠른 거는 저는 당일도 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빨리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급하게 수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요. 과반수,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교묘하게 그 전체 구분 소유자 수를 줄인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족수를 꿰어 맞춥니다. 꿰어 맞춘 것이 요 행위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안 하니까 웬만하면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용 또는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에서 완벽하게 정족수가 구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집행 강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인 선임 신고 끝난 다음에는요, 세무서에 가요. 그 지방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도 같이 발급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고유번호증에 관리인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인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고유번호증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세무서에서 이렇게 관리인으로 됐으니까 세금 내겠습니다, 고유번호증 주세요 하면은 발급해 주는 것이지, 고유번호증을 발급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관리인입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해요. 어떻게? 5단계처럼 악용합니다. 그래서 5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5단계 관리인 선임 신고가 수리되면요, 이때는요 위탁관리업체가 무력으로 관리실, 방제실 등에 침입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에요. 이걸 아주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집합건물 하던 초기에 거의 15년, 20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거친 사람들, 건달이 관리업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빈번했는데 그 뒤로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관리인, 이런 관리실, 방제실 여기에 대해서 진입을 하려면요, 법원의 집행을 받아가지고 인도 집행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건너뜁니다. 그냥 무력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피스텔 헌터들이 그냥 당연시하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 권한을 사실상 접수해버려요. 자, 이런 장면이 최근에 저한테 제보된 것이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속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제가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사건에서의 일이에요. 여기 있는 관리업체가 문의한다면서 방제실 문을 잠깐 엽니다. 열고 있으면서 뭘 묻는 것처럼 하면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막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 있는 동료들이 이제 뛰쳐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문 열고 들어와 하는 중에 막 뛰어 누가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방제실을 탈취하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 못 닫게 막고 있죠. 요 업체가. 요게 신규 관리 업체예요. 이게 신규 관리 업체예요. 보십시오. 극렬하게 들어가려고 하죠. 문 못 닫게. 이쪽은 기존 관리 업체는 문을 닫으려고 하고, 여기는 문 못 닫게 하려고 하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문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이 왔죠. 이렇게 동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동료들이 왔죠. 이게 모였어요. 모여서 으쌰 이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보세요. 이렇게 발로 문 열고 있어요. 문 열고 지금 진입했습니다. 진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현장 보실게요. 자, 이거 다음 현장이에요.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잘 안 보실 텐데, 소유자 및 입주민의 민원을 가장해서 여기 방제실이거든요. 방제실. 이 방제실로 이제 문을 두들립니다. 두들기고 문을 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문 열었어요. 여니까, 자, 이 사람 뛰어 들어왔죠.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 들어옵니다. 자, 그냥 들어오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방제실 접수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관리인 선임 신고가 수리가 되면요, 위탁관리업체가 무력으로, 방금 보셨죠? 무력으로 관리실, 방제실에 침입해가지고 관리권한을 사실상 접수해요. 최근에 천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관리 권한을 접수해버려요. 자, 그 다음 6단계.
종전에 있던 위탁관리업체가 더 이상 관리비 징수하지 못하도록 이미 실질적으로 접수해서 거기에 그 방지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종전관리업체가 경찰을 불러요. 엄방에다 뭐다 부르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오면은 이 들어온 무력으로 접수한 업체는 이 관리인 선임 신고 이 수리증을 보여줘요. 그리고 관리인 선임 신고가 됐고 관리인의 위임 받아가지고 우리가 들어온 거다라고 하면 경찰이 돌아갑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종전 업체가 관리하고 나중에 들어오세요, 이런 경찰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더더욱더 민사 문제에 개입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관리인 선임 신고를 보여주면 마치 이렇게 무력으로 방지실 뛰어들어오는 업체라 하더라도 적법하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이게 정말 황당한 노릇이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6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접수한 위탁관리업체는요, 종전에 있던 위탁관리업체가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미 관리실, 방지실 접수했기 때문에 종전관리업체가 관리비 징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아까 보셨죠? 여기에 고유번호증 발급받았잖아요? 이때 받은 고유번호증 이거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종전 위탁관리업체가 고사됩니다. 돈이 안 들어와요. 관리비가 미납돼가지고 종전관리업체가 스스로 손들고 나가도록 유도해버립니다. 이런 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에 힘이 빠져요. 이미 관리업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통 위탁관리업체는 그냥 손들고 다른 데 찾아가거나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일단 불법적이든 무력이든 뭐든 대한민국 질서를 해치면서까지도 일단 침입해가지고 빼내. 종전관리업체 빼낸 다음에 우리가 점거해.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해줘. 이게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법이나 경찰 권력이나 전부 오피스텔 헌터를 도와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7단계 정말 황당하고 저도 너무 이게 웃겨요. 뭐냐,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소송. 이제 이렇게 억울하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특히 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가 제기하면요,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 현장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추인 총회를 해버립니다. 추인을 위한 관련 집회를 다시 개최한대요. 이 추인이 뭡니까? 종전에 있던 하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전 하자를 인정하고 추인을 하면요, 종전 하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게 추인돼가지고 문제가 없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3단계에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단계, 5단계, 6단계 전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추인 총회를 다시 열어가지고요, 종전의 4, 5, 6단계, 잘못된 4, 5, 6단계가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누가 악용하겠어요? 오피스텔 헌터가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소송을 하면 대부분 추인 총회를 또 연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미 3단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고 이런 집회가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떻게 해서 관리인 선임 신고하고, 그리고 이 관리인 선임 신고증 가지고서 관리 회사를 밀어내고, 그런 상태에서 점거해 가면서 관리권을 접수해버리는 것, 이런 상태에서 이미 추인총회를 열어가지고 마치 이것을 문제없는 것이냐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이런 법제도와 판례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악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종전관리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단행 가처분을 제기해서 법원에다가 집행 신청해가지고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전관리업체를 빼냈던 행동들, 이것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들이에요? 이게 적법한 행동들이었는데 이걸 싹 다 무시하고 무력으로,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 자,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목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헌터의 신종 수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느냐? 첫 번째, 과연 집회를 위한 비용 부담하겠죠. 이게 위탁관리 업체가 보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소유자들이 각출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총회 대행 업체에서 전자서명 등 총회 대행 명목으로 보통 세대별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청구합니다. 이게 더 낮아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지만 대충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 명목 보니까 별 명목도 아니에요. 관리인 선임 신고를 대행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도 변호사가 하겠다, 이런 거 해가지고 세대별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청구하고요. 1차 관련 집회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아까 추인총회 연다고 했잖아요. 추인 관련 집회를 연다고 했는데 이때 또 받아요. 추가 요금을 또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은 요구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여기에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 부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권을 장악하면 그에 사용된 비용을 관리 비용으로 녹여서 징수하게 됩니다. 왜냐?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권 접수하기 위해서 사람 동원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쓴 돈을요, 어떻게든 돌려받겠죠. 보이지 않게 관리 비용으로 녹여서 징수받는 것, 이게 필연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에서 이기니까요, 그다음부터 나몰라라 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분양자들만 남았습니다. 항소등 추가 소송도 없어요. 왜냐?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결국 남은 수분양자들만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그리고 건물 혼란에 대한 그런 비난도 역시나 떠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피스텔 헌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의할 점은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거론했어요. 첫 번째, 총회 대행 업체 불법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이의제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설프게 권리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관련 집회를 진행하고 그것 때문에 추가 추인총회를 하게 된다는 점,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인총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어요. 그 총회 대행 업체가 종전에 관련 집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피스텔 헌터는 결국 건물의 혼란을 부추겨서 수익을 얻습니다. 관리 수익, 소송 수익, 총회 대행 수익,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자서명, 전자투표, 최대한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광고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또 많이 뜬다고 해가지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하시는 것이 최대한 오피스텔 헌터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오피스텔 헌터의 신종 수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이런 사람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